이거 너네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자주 앞으로도 할 얘기입니다. 알았죠? 뭐? F가 있고 G가 있지. 오늘도 아마 너희들이 질문을 온전하게 다 했다면 다양한 문제를 만났을 거야. F랑 G가 존재하고 뭐 둘 다 이차함수라고 줬어. 여기서 최고차항수가 1인 이차함수, 뭐 3차함수라고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때 F와 G를 따로따로 구할래? F와 G를 뺀 함수 하나를 hx라고 두고 hx에서 접근을 할래.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거야.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올 거야. 문제마다 다릅니다. 얘는 f가 필요할까? fg가 따로따로 필요할까? f 빼기 g 하나만 있으면 될까? 그는 문제 조건을 잘 살펴봐야지.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f 빼기 g라는 함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 맞죠? 왜? F랑 G가 만나는 곳을 알고 있잖아. 그럼 F 빼기 G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났으니까 플러스 3에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누구만? 최고차의 개수만 구하면 끝이야 사실. 알았지? 그래서 보통 저 A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줍니다. 어디에 있어요? F0 빼기 G0을 줬잖아. 그게 얼만데? F 빼기 G 마이너스 6. 그러면 끝났어. 알았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알았냐? 결국 결론이 뭐야? f가 따로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fx를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fx 필요 없어요. 알았죠? g도 마찬가지야. gx를 구할 수 있지도 못하지만 있나? gx 도움 못 구하지만 gx를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던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f랑 g를 따로따로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면 예를 들어서 f랑 g에 넣는 값이 좀 다른 거를 제공을 했다거나 물어보는 질문이 f랑 g에 다른 게 들어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f도 g도 따로따로 필요한 거지. 근데 물어보는 것도 f 빼기 g고 주어진 것도 f 안에 넣은 거나 g 안에 넣은 게 똑같은 거면 주어졌잖아. 이거는 f랑 g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뭐만? 둘이 2차 함수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다르지. 뺀다면은 역시 2차식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거야. 지금 너네 숙제 질문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부 3차 함수 fx랑 gx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건 왜 줬을까? 최고차 계수가 1이다 중요하지.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다 보면 지금과 비슷해. 그래서 f 빼기 g를 찾으라고 할 거야. 빼면 무슨 함수야? 2차 함수가 되는 게 나오는 거지. 저 최고차의 계수는 똑같기 때문에 1로 똑같기 때문에 빼면은 3창이 사라진다가 이제 필요했던 거지. 알았죠? 그런 문제들도 등장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끝. 여기까지. 됐나? 28번, 30번으로 가보자. 아, 잠깐만.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답. 답 구할 때 이거 정적분 하고 있으면 환장하죠? 맞죠? 결국은 뭐야? 이거 자체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1과 3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 되는 2차 함수니까 이거 사실은 뭐야? 6분의 2 곱하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전체 몇 승? 4승. 2차네? 3승 하면 되잖아. 맞죠? 내가 뭐라 그랬어? 넓이 공식은 2차와 2차를 둘러싸여도 쓸 수 있다 였잖아. 대신에 뭐만? 최고차의 개수는 둘이 뺀 걸로 간다. 뺀 게 2잖아. 알았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뭔 말할? 너 고장났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정리해보셈. A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에서 뭐 X가 만나나 봐요. 알파랑 베타는 근데 일단 서로 다르대. 부호도 반대고. 곱하면 음수다. 알파 쪽이 더 크기는 큰가 봐.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 fx에 대하여 자, 세 가지 정적분을 제공했어. 그냥 정적분이다 넓이 아니다. 응, 응, 응. 그때 대소 비교를 야, 이거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림을 그려야지. 자, 간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요. 0은 몰라.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정중앙이 0은 아니야. 맞지? 알파가 더하면 음수니까 알파가 좀 더 크기는 크다. 그 말은 0은 어디 있다?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얼마나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쏠려 있는 거야. 축보다. 그때 너네한테 뭐 하래? 알파부터 0까지 fx를 그냥 정적분을 해보래. 자, 알파부터 0까지 정적분은 뭐야? 이 녀석인데 왼쪽에서 오른쪽 적분 잘하고 있고 위에 있는 걸 적분했으니까 넓이가 곧 a다. 맞지? 맞나요? 넓이는 a입니다. 두 번째, 0부터 베타까지 뭐야? 이거네. 이 녀석의 0부터 베타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양수, 위에 있으니까 양수. 아, 넓이가 곧 정적분이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이거 전체를 C라고 했다. 됐죠? 그럼 누가 봐도 B보다 A가 크고 A보다 C가 크네. 좀 더 정확한 거는 A 더하기 B가 C겠지. 알았죠? 끝. 답은 거꾸로 썼다. CAB. 답은 4번. 됐나요? 다시 한번 뭘 기억해라. 정적분과 넓이는 연관성은 있다. 아예 무관한 거는 아니야. 알았지? 대신에 언제 넓이의 부호를 반대로 한 음수가 정적분과 관련성이 있는지 똑같은지 그거 잘 기억해 놓고. 알았죠? 다음. 33.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어떤 수열이 있대. 그 수열의 합이 시그마가 이게 나온대. 이걸 계산해서 AN을 찾으려는 방법도 있지. 왜? 이게 SN이니까 SN에 대한 식을 먼저 N으로 쫙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SN에서 SN을 빼야지 그게 AN입니다 해서 10을 구하고 1을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다시 SN에서 SMS를 빼는 것 자체가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럼 굳이 뭐하러 AN을 구하니? 일단은 얘 자체를 S10이라고 했다. 뭔 소리야? SN이라고 해야 되면 SN에서 SMS를 빼지 말고 S10에서 S9를 빼자. 그게 A10이잖아. 그리고 뒤에 A1을 하나 빼라. 그럼 A1과 같은 건 뭐야? S1은 똑같잖아. 그죠? A1과 S1은 똑같잖아.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즉 시그마래. 인테그럴을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인테그럴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0부터 10까지 3x 제곱 플러스 0부터 9까지 3x 제곱 플러스 0부터 1까지 3x 제곱 플러스 그럼 이제 우리는 인테그럴을 3번 계산하든가 혹은 이거는 빼자. 어떻게? 9부터 10까지로. 뒤에 건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둬. 그러면 인테그럴 몇 번만? 2번만 계산을 하던가.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답 뭐야? 왜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뭡니까? 1000에서 9의 3승. 예? 729. 2에서 10 빼기 9. 얘는 1, 2, 3이네? 끝.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맞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야, 양지 시험이 언제라고? 12월 한 7, 8, 9? 그쯤이었지. 10일 안 넘어갔지. 자, 11일. 그래도 조금 넘어가네. 11일. 아유. 너무 빠르다. 중간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한 달 하고 한 1, 2주 만에 바로 시험 아니야? 너네 지금? 미쳤다. 자, 가자. 얘들아, 마지막 정적분 물어보는 거 보자. 물어보는 게 어때?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하나의 인테그럴로 합치면 된다, 맞지? 근데 합치는 대상이 뭐야? F'G. FG'. 뭐가 보여? 명호야.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 모르겠어요. 그 숙제 안 해서 그래. 민진아, 뭐가 보여?
그렇지. 무슨 미분? 곱의 미분. 그래서 이거는 적분이 바로 가능합니다. 맞죠? 이 함수에다가 2, 1 하면 되잖아. 맞지? fx 곱하기 gx 미분해봐. 미분한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이잖아. 누가 봐도 미분한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이잖아. 알았죠? 그럼 물어보는 질문이 뭔 거야, 결국? f2 g2 빼기 f1 g1 알았음? 근데 뭐야? f1은 f2는 두 번째, g1은 g2는 장난하나? 이게 무슨 터프야? 하나도 안 터프야. 이건 노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냥 고백 미분 볼 수 있니? 이거 부정적분에서부터 계속 배우던 거잖아. 부정적분에서는 뭐 약간 터프 느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기는 하지. 그지? 맞죠? 근데 지금은 뭐야? 이미 부정적분에서 한번 해온 너희들한테 정적분에서 물어본다? 이거는 터프 아니지. 이건 노말이지. 알았죠? 고백 미분 꼴 찾아주세요. 저거보다 더 안 보이는 게 뭐라 그랬어? 이러고 했지. fx 플러스 x f 플러스 1에 f 프라임 x. 이게 뭐야?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미분한 거잖아. 그지? 이러는데 더 안 보이거든. 그럼 저 정도는 지금 하고 있었어야 돼. 알았음? 정리. 다시 7번 가보자. 정리. 3차함수도 비슷하기는 한데 2차함수, 4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게 적분, 미분을 떠나서 그냥 그래프 자체를 봤을 때 2차함수, 3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4참수가 같지 못하는 성질,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지 못했던 성질. 2차랑 3차에서만 나오던 거 뭐 있어? 2차함수야. 뭘 잠시만요야. 2차함수, 2차함수. 4차함수가 같지 못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지 못했던 3차함수, 2차함수만의 성질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인용아? 알아야 뭐 있어? 민진아? 뭐 있어, 지우라? 해나 뭐 있어? 뭐? 대칭성. 2차함수, 3차함수는 무조건 대칭성. 2차함수 무조건 요놈에 대해 대칭이잖아. 야, 3차함수는 선대칭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 대칭. 그래서 점대칭이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거든. 회전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회전을 시키면 요 곡선과 요 곡선 똑같이 생긴 거야. 이 안에서 대칭성은 당연히 없지. 알았지? 여기는 살짝 급하고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는 급하고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 그지? 그 대칭성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잘 봐요. 뭐부터 볼까? 이거부터 볼까?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 1만큼 떨어져 있는 왼쪽 오른쪽 적분을 했을 때 똑같대. 0이 대칭이라는 얘기야. 0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야. 알았지? 근데 0에 대해서 대칭이야. 어떤 함수야? 우함수.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되는데 이거 그냥 더하면 이거 아니야? A는 0인 거야. 자, 여기까지. 다시 간다. 일단은 대칭성 다 떠나서 똑같다라고 하니까 얘를 A로 더 보자. 그럼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랑 0부터 1까지 F를 더했다고도 볼 수 있지. 그럼 뭐야? 2A잖아. 그래서 같아져야 돼. 그 말은 뭐다? A는 0이다. 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살리는 거야.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똑같이 0이라는 똑같은 정적분이 나온다. 정적분이 0이 된다는 거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겠지. 왜 이렇게 삐딱하니? 자, 그때 뭐라고?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은 0이 나오는 거야.
넓이가 똑같다. 0부터 1까지 접근하면은 넓이가 똑같다. 이 얘기라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러면 일단은 뭐 대칭성이 나왔으니까 fx는 뭐다? 최고치에서 뭐 아무것도 없지? ax 제곱에 플러스 b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을 뭐 하면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뭐 된다? 0 된다야. 그럼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0인 거를 두 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도 당연히 0이 됐겠지. 그럼 우리한테 미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b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접근하면은 a 나옵니다. 알았나요? 얼마야? 9분의 1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3분의 1이네? 아니 무슨 소리야? 3이네? 알았죠? 그 fx 완성. 끝. 다음은 11. 1번. 여기까지. 잘 정리해두세요. 처음부터 대칭성 살려서 들어가면 더 좋고 처음부터 못 살렸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정리할 수 있고. 알았죠? 끝. 자, 이번에는 뭐예요? fa라는 거를 뭐 함수인가 봐. 함수 fa라는 거를 0부터 3까지 절대값 x-a를 접근한 거로 가겠대. 근데 fa가 뭐 하도록?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를 찾아보래. 뭐야?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이거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문제 싫은데? 아, 아니네. 무조건 하면 되네. 자, 다행이다. 그나마 이래서 너 말이구만. 원래라면 A의 범위를 안 줄 수도 있음. 그럼 너희들은 0부터 3까지의 범위에 안에 A가 있는지 바깥에 A가 튕겨나가 있는지, 즉 A가 0보다 작은지 0과 3 사이인지 3보다 큰지로 세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될 거야. 맞죠? 근데 지금은 지가 A가 0, 3 사이에 있습니다니까 확실한 거. 함수의 생김새가 이거잖아. 누구? 절대값 x-a. 여기가 A잖아, A. 그죠? 근데 0부터 3까지 무조건 요거네. 그럼 그걸 적분을 하라. FA는 뭐다? 그냥 하면 되네. 0부터 A까지 따로, A부터 3까지 따로. 대신에 누구를? 여기는 접혀 올라간 함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적분을 하면 되고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a죠. 적분하면 되겠네. 그럼 뭐 나와? a에 대한 2차식 나올 거 아니에요. 됐죠? 끝. 뭐야? 뭐지? 이건가? 맞죠? 얘는 뭐야?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바로 나왔어요? 이거 사실 기울기 1 마이너스 1이잖아. 직각 이등변삼각형. 맞죠? 얘가 A니까 얘도 A일 거지. 얘가 3 마이너스 A니까 얘도 3 마이너스 A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얘는 바로 저가 생각 안 했는데 요건 이걸로 한 거예요. 알았죠? 뭐 나왔어요?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분의 9네요. 끝. 얘가 뭐 하도록 하는?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그때의 A를 찾아주세요. 뭐예요? 2분의 3. 축이죠. 왜?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축에서 발생하겠지. 그래서 지금 답은 그냥 이게 답입니다. 2분의 3.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근데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마치 존재하도록 하는 인 것 같잖아. 그지? FA가 최소값이 될 때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됐죠? 다음 정리. 다음 64번 갑시다. 정리. 자, 뭐 방금 60번도 비슷한 얘기였는데 결국은 어느 하나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결국은 식이 필요한 거잖아. 맞지? FA의 최소값을 어쩌고저쩌고 였으니까 FA를 구했단 말이야. 그래프를.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최대값을?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뭔가 바뀌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봐. 어쨌든 절대값 fx의 최대값 찾아줘야 되겠네. 그럼 뭐 해야 돼?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뭐 하자? 미분을 해보자. 뭐 나와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 나왔습니다. 0 되는 게 x가 뿔마 1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fx만 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대. 1이고 마이너스 1. 심지어 y좌표도 알죠?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2. 맞죠? 맞죠? 그러면 x축은 2에 좀 가깝겠지.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절대값 fx라는 거 자체를 뭐에서부터 뭐까지? 마이너스부터 t까지를 보자. 자, 여기다 겹쳐 그려도 되나? 일단 fx 그래프 좀 다시 크게 그려줄게. 겹쳐 그리려면은 구분이 잘 돼야 돼서. 여기가 1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가 2였어요. 그래서 x축은 2에 좀 가깝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접어 올린 함수를 우리는 절대값 fx로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6까지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보자? gt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겹쳐 그릴 거다. 알았냐? 근데 gt에서 t가 정해져 안 정해져? 사실은 안 정해지거든. 잘 봐. 마이너스를 고정시켜 놓으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t의 범위까지를 보면서 나오는 절대값 fx의 최대값이래.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 최대값은 그냥 2잖아. t가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최대값은 2잖아. 지금 t가 여기야. t가 여기면은 gt는 2에 찍히고 있는 거야. 언제? t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동안 계속해서 gt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뭔 말 알? 지금 근데 좀 빗나간데 극대다. 마이너스 1. 아무튼 됐죠? 그러면서 쭉 넘어오고서 내 t가 이제 여기를 벗어났어. 그럼 최대값은 이 좌표가 최대값이잖아. 그럼 gt는 따라 올라가겠네? 그러다가 여기가 딱 되면 어때? 또 여기가 되겠지. 왜?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보면서 최대값은 얘잖아. 그걸 t의 y좌표로 찍어주는 거야. 알았음? 그렇게 또 한동안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여기를 만나면 또 fx를 따라가겠지. 절대값 fx. 이게 gt라는 함수인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gt라는 함수를 뭐에서부터 뭐까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적분해봐. 그럼 어디? 일단 너희한테 필요한 건 여기겠지. 여기까지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1까지 정적분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gt를 구하세요는 어떻게 마무리된다? 마이너스 1부터 지금 내가 세모로 표현한 거 세모까지는 그냥 뭐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 2를 정적분을 해도 되고 또는 사각형으로 가자. 두 번째 세모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요거 이게 뭔데? fx가 접혀 올라간 함수지? 마이너스 fx를 접근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끝. 그럼 얘는 뭐라고? 다시 한번 네모 박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세모는 생략한다. 왜용? 여기가 2인 곳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x값 중 가운데 거 찾아주면 되겠네. 알았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 중 가운데 거 하나 찾아줘. 이걸로 바뀌었지? 누구 나와?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0 하나, 루트 3 하나 나오니까 여기 0이겠지. 알았죠? 끝. 0, 0, 0. 됐나? 이 분위기 왜 이래? 알았나? 정리. 여러분들아, 보자. 82번.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아, 예. 얼른 정리부터 하세요, 그럼. Sorry. 자, 요 문제는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무엇을요? 저 게임한다고 충전하고 있지, 너. 자,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무엇을요? 뭐, 우함수, 기함수 문제라는 건 눈치채야지. 그지? 물론 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는 해. 근데 가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을 했잖아. 그때도 물어보는 게 우함수, 기함수일 것이다가 예상해봐야지. 물론 다항함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4차식인지 2차식인지는 몰라. 맞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해?
전개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인테그럴을 따로 뜯었을 때 얘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잖아. 뭐야? 기 얘는 상수배 곱하기 우함수니까 그냥 우함수잖아. 왜? 우함수거든. 그러면 얘는 0이야. 그냥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6배, 0부터 2까지의 fx dx. 이걸 찾아야지. 알았죠? 이걸 구하시오야. 문제에 뭐 남아있어? 답은 24. 됐나요? 끝. 정리. 85번 정수 ABC가 있습니다. fx의 개수들이 뭐 많이 비어있네요. 자, 그때 또 눈치채야지. 뭐다? 가의 조건에서 fx 함수를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했는데 그냥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한 거에 두 배랑 같다. fx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렇지. 그 우함수란 얘기는 뭐야? 학교에서는 보통 짝함수라고 하시죠. 짝수차 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AC는 0인 거야. B만 살아남아 있겠지. 그럼 그 B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여기 있는 거지. 범위인데 어떻게 해요? 범위를 나타내 보면은 B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서 B로서 가능한 것은 딱 2 하나만 떨어진다던가 하겠지. 그죠? 가봐야지.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뭐가? F 프라임이 1이. 미분에서 1 넣는 거 정도는 암산해도 되나요? 4 플러스 2B 플러스 0이네. 끝. 여기가 마이너스 2. 2B의 범위는 4를 뺍니다. 2 나눕니다. 마이너스 4밖에 없잖아. fx 완성. 됐나요? 그럼 fx 완성했으니까 극대역에서 찾는 거는 생략할게. 알았지? 끝. fx 무슨 함수야? 기함수. gx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그걸 곱한 h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 곱하기 원수는 뭐다? 그렇지, 기함수. 그러면은 기함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다, 얘들아. 이거 상식으로 알아놔. 오늘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란 걸 보고 기우 따졌어야 돼. x 플러스 5라는 함수에다가 h'을 곱해놨는데 h'이 뭐야? 기함수의 미분이라서 우함수야. 그러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쪼개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x를 따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 곱하기 h'x 따로. 그때 얘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라서 기함수입니다. 또 그냥 탈락이에요. 0이에요. 그럼 얘만 계산을 하면 되지. 뭐? 10배. 누구? 0부터 3까지 hx. h'x. 알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볼까? 뭐예요? 10 곱하기 뭐예요? h에 3 빼기 h빵이잖아.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근데 h빵이 얼마야? h빵이 얼마야? h빵은 f빵, g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기함수 fx는 반드시 0,0을 지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0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래? 답 10을. 그럼 답은 1입니다. 1. 알았죠? 자, 오늘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싹 다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오케이? 자, 간다. fx라는 함수가 아니냐? fx도 필요 없어. 기함수가 있었어. 우함수가 있었어. 곱하기로 갑시다. 또 뭐 있지? 자, 각각 뭐 나온다?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기함수. 외우는 게 아니다. 곱하기를 해보는 거야. x 3승과 x 3승을 곱하면은 x의 6승과 지수끼리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기는 홀이고 우는 짝이야. 홀짝 더한 거니까 홀이지. 홀홀 더한 거니까 짝이고, 짝짝 더한 거니까 짝이고, 짝홀 더한 거니까 홀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만들어 보면 돼. 알았지? 근데 아니야. 일단은 알았죠? 다음 합성을 해볼까?
기우합성, 기기합성, 우우합성, 우기합성. 각각 뭐 나온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합성을 해보세요. 기함수를 우함수에 합성을 시킬 거. 우함수가 대표적인 거 그냥 4승이나 2승 같은 거 가져가. 지수끼리 곱하는 거지. 곱하기야. 짝홀 곱했으니까 짝수, 짝짝 곱했으니까 짝수, 홀홀 곱했으니까 홀수, 홀짝 곱했으니까 짝수인 거다.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다음. 방금 하다가 나온 건데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우함수입니다. 그럼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겠어요? 기함수죠. 자, 하나 더. 기함수를 적분을 하면 뭐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겠어요? 기함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왜요? 기함수에다가 적분산소 C가 붙을 수 있음. 알았음? C 때문에 기함수라고 단정을 못 짓는다. 물론 저 C가 0이면 기함수가 맞겠지. 그 다음 하나 더. 기함수인 함수가 있어. 뭐 fx. 그때 반드시 f0은 0 나온다. 이거 상식. 왜? 연속인 함수라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0,0 지나야 된다. 알았지? 이거는 상식. 그러면 이 정도만 딱 얘기하면은 기함수, 우함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꼭 다함수가 아니라 미적분으로 넘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우함수, 기함수를 생각보다 많이 만나긴 쉽지 않을 거다. 알았지? 어쨌든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정리 좀 해놔 주세요. 끝! 그리고 방금 내가 잠깐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원래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게? 지금 나는 계속 막 3승, 4승 이런 걸로 예를 들잖아. 다항함수에서만 성립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너네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지금 요거 증명하는 거다. 우함수야. gx라는 함수는 기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우함수 합성 기함수는 f 합성 g잖아. 그지? 얘가 무슨 관계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어. 그래서 뭐 해봐?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본 거지. 얘가 얘랑 똑같으면 우함수고 얘랑 부호가 반대면 기함수겠지. 만들어 가보자. 근데 g는 기함수라며. f 안에 마이너스 g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f는 안에 gx가 들은 거랑 마이너스 gx가 들은 거랑 사실 똑같잖아. 이렇게 됐지. 어떻게 출발했어? 요렇게 출발했는데 요렇게 됐네. 마이너스 x를 넣어나 x를 넣어나 똑같네. 누구는 f 합성 g는.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야. 원래 증명은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고 나면은 아 이게 꼭 다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가 나오는 거고. 알았으면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일단 숙제 질문 풀이는 끝. 오늘 정적분의 활용 넓이로 가보자. 근데 넓이 얘기 이미 우리는 했다. 언제? 방학 때도 했고 지난 시간도 사실은 했어.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상황으로 조금 더 확장만 하러 가는 거군. 알았음? 결국 정적분의 활용에서 나오는 넓이 또한 뭐다 얘들아? 아, 요 밀린 숙제들 다 하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 90 몇 번 아니야? 여기다. 자, 넓이와 정적분은 아예 다른 놈은 아니다. 결국 넓이를 만들고 싶어서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게 정적분이니까 관련성은 있어. 맞죠? 근데 넓이와 정적분은 딱 하나가 달라. 뭐 부호가 있다 없다. 넓이는 부호가 모두 다 양수고 정적분은 부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x축보다 내려간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음수.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적분해주게 되면은 음수. 뭐 이런 걸로 막 연결했었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 다시 합니다. 자, 갑니다. 뭐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어떤 넓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한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뭐예요? 결국 뭐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원래는 이거였어. 맞지? 요거. 짠. 짠. 넓이를 구해봅시다.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미 결과 알죠?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됩니다.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다. 맞지? 이것도 맞기는 한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뭘 해볼 거야? fx라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x축과 예를 들어서 만나버리고 있는 상황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 있는 곡선과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오라고 한다고 치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먼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fx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뭐 해요? a부터 c까지 정적분은 따로, 이거 c다. 따로 c부터 b까지 정적분은 따로 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더해주면 안 되죠. 왜? a부터 c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걸 적분한 거니까 음수가 나올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거든. 맞나? 자,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거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쓸 수도 있어? 표기를 결국은 이 fx 요 부분의 넓이는 fx를 뭐해서 올려가지고 정적분을 해도 되잖아. 그럼 저거 올린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a부터 b까지 그냥 절대값 fx를 구하시오라고도 나올 수는 있긴 해. d가 왜 두 개니? 맞지?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쓸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 보고 넓이라는 거를 뭐 하기만 너희들은 스스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걸 읽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네 라는 걸 판단을 했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여기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너희들은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적분 못하거든. 더 샘플 못했는데 인테그럴 어떻게 할 거야? 미분도 못했는데. 맞지? 그래서 직접 뜯어가지고 누구를 C를 찾아서 비교를 해주게 될 겁니다. 알았지요? 그게 첫 번째 끝. 두 번째는 오늘 풀이하다가 또 나온 건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자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fx를 고쳐보자. 두 번째는 뭐다? 요게 gx를 고쳐보자. 그럼 뭐 한다? 우리는 원래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만 구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는. 맞지? 방학 때 배운 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랑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해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에서 맞지? 이만큼의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뭐해서 제거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원래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S 주황색으로 쓰자.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노란색 부분 A부터 B까지 fx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A부터 B까지 gx를. 근데 어때 얘들아? A부터 B까지 똑같은 인테그럴이 나왔네. 그래서 뭐 한다? A부터 B까지 fx 빼기 gx로 만들어서 풀면 된다. 기억나죠? 오늘도 나왔었잖아. 아까. 빼서 적분. 그게 사이 넓이. 자,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제공을 했지. 누가 봐도 fx가 위인 걸 알지. 그래서 f 빼기 g지. 근데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고 식으로만 주절주절 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도 표기할 수 있겠다? 절대값. 이게 뭐 하는 거다? 넓이를 구하시오에 대한 표현이다. 알았죠?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읽어서 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 근데 만약에 FG가 꼬이면은 꼬이는 곳도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넓이를 이쪽 따로 구하는 거고 맞지? 그게 아니라 딱 항상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명확하다면은 둘이 그냥 적분을 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은 그대로 가면 되고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았죠? 끝.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넓이는 끝난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뭐 섞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 이거 기억나요? 넓이 뭐다?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샴승. 기억나죠? 3차에서 접하면 알파, 베타. 넓이 구하시오는 뭐다? 12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거는 옛날에 한 거라서 일부러 빨리빨리 쓰고 있다. 그 다음에 3참수가 아니라 4참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4참수의 생김새는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다. 맞죠? 그때 요렇게 생겼으면은 알파, 베타는 뭐다? 20분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너무 삐딱한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뭐다? 30분의. 근데 참고로 요 두 개는 거의 만날 일이 없다. 맞지? 그리고 분모만 너희들이 잘 고민하면 되는데 20과 39분 지는 거는 그래프의 생김새를 잘 보세요. 2가 보이고 3이 보이니까. 알았죠? 20, 30. 그리고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3승, 4승, 5승은 어떻게 외울래? 2참수 적분한 거니까 3승. 3참수 적분해서 얻는 거니까 4승.
4차 함수 접근하는 거니까 5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근데 이 녀석들을 왜 우리가 공식으로 계속 접근을 시키는 거다 너희들한테? 생각보다 다양하거든. 이게 꼭 x축이어야 될까? 아니, 상수함수여도 되고. 꼭 상수함수 또는 x축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이어야 될까? 아니, 직선이어도 되고. 심지어 2차도 돼. 오늘 했지. 뭐 최고차의 개수만 뺀 걸로 잘 보자고. 맞죠? 그 다음에 3참수도 마찬가지야. 꼭 이게 x축과 접해야 될까? 아니, 상수함수와 접해도 되고 심지어 직선과 접해도 돼. 오늘 풀어보다 보면 나올 겁니다. 뭐 3참수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유형이 있다. 알았지? 거기서 12분의 공식 계속 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거의 보기는 힘들지만 2차와 3참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교점을 구해보겠지. 그때 하나가 중간 하나가 실근이 나오는 상황이면 무조건 하나는 접한다니까 그때도 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는 더 뭐 3차와 3차가 접해도 마찬가지야. 3차와 3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우리는 교점을 구해봤는데 역시 중근과 실근이 나오면 그것도 하나는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때도 쓸 수 있다. 대신에 최고차의 개수는 두 함수를 뺀 놈의 절대값으로 가야 되겠지. 알았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끝. 이 두 개만 조심하고 최고차의 개수. 알았죠? 그러면 끝. 그럼 이제 너희 넓이 거의 몇 퍼센트 주라고 할까? 특정 유형 몇 가지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특정 유형 몇 가지를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다가 설명을 하게 돼. 알았죠? 자, 지금 내가 골라주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중에 내가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있다. 알았지? 먼저 풀어보고 나서 풀이를 할게요. 자, 두 가지 정도만 더 설명하고 문제 봅시다. 알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필요한 사람 손. 지금 쓰고 있어요, 손. 다 지워도 돼? 자, 간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는 속도가 속도고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어이구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자, 그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은 문제에서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서 친절한 문제들은 그림을 줄 것이고 아닌 문제들은 너희들이 그리겠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서 fx에 뭐 미수 a를 둬놓고 a를 구하시오 하겠지. 맞지? 그때 a를 구하는 방법. 너희들은 요 두 번의 넓이를 갑니다. 만약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면은 A랑 B가 같으니까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거라. 베타부터 감마까지 fx를 적분을 그냥 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아니죠. 자, 이거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항을 시켜봐도 만들어지지만 뭐 넓이가 똑같잖아. 근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뭐 한다? 알파부터 베타 무시하고 감마까지 한 방에 접근하면 뭐 된다? 0 된다를 쓰는 거다. 알았지? 그게 F랑 G여도 마찬가지야. A부터 B까지 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그것도 역시 A는 B라고도 줄 수도 있고 맞지? 그때도 마찬가지야. 둘이 연립해서 C를 찾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C를 기준으로 A까지 B까지 갈 때 어때? fx, gx 위아래가 바뀔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A부터 B까지 f 빼기 g를 계산하면 뭐 된다? 0 된다를 쓰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또 다른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요. 잘 봐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오겠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내가 항상 매년 방학 때도 했었던 그 예시인데 자 여기 원이 하나가 있어. 여기 직각삼각형이 원에 접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너무 큰데? 이렇게 됐다고 치자. 기억나나? 그때 이 세 부분, 삼각형 중에서 원에서 좀 튕겨나간 이 세 부분의 넓이의 합을 A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이쪽에 튕겨 있는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B라고 해보자. 그때 문제에서 A랑 B가 같을 때라고 줄 겁니다. 그때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A의 넓이 언제 구하고 언제 했고 B의 넓이 어떻게 구하겠니? 그지? 오래 걸리거나 구하기 힘들거나 둘 중 하나겠지.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A랑 B가 같다가 문제가 아니라 A랑 B가 똑같기는 한데 거기서 양변에 C를 더해도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지. C가 뭐야? 이거. 그러면 얘는 그냥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고 얘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알았죠? 그거를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걸까?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이거 뒤에 보이나? 이 X 위에 보이지 뒤에다? 자, 간다. 자, 여기 이참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직선을 하나 줘요. fx, gx. 그때 여기를 주는 거지. 어이? 몰라. 줬다고 치고. 그때 이 두 넓이의 합을 A.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할 때. 그러면서 A, B가 같을 때라고 줄 거야, 문제에서. 알았죠? 그때도 마찬가지야. A를 구해서 B를 구해서 갖다씩 세워도 됩니다. 답은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굳이 A를 뭐하러 써? B를 뭐하러 써? 우리는 구하기 쉽게 또 다른 C를 더해보도록 하자. 누구? 여기. 그럼 A 더하기 C는 4다리꼴이잖아. B 더하기 C는 이건데 6분의 뭐시기 공식 쓰면 되잖아. 훨씬 빠르겠지. 인테그랄. 맞죠? 자, 이게 일단 방법 1. 알았죠? 근데 지금 이 예시는 사실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예시는. 이걸 써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내가 든 예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결국 A의 넓이를 구할 때 잘 봐라. 직선, 곡선, 직선, 곡선, B는 곡선, 곡선. 그냥 위아래만 바뀐 것 뿐이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를 A라고 하면은 그냥 0부터 A까지 곡선 빼기 직선 하나로 계산하면 0됩니다를 써도 돼. 이 예시는. 알았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에 따라서 똑같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곡선과 뭐 예를 들어서 X축을 둘러싸인다거나 여기서는 곡선과 직선인데 여기서는 곡선과 X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슬쩍 바뀌는 문제들에서는 공통분의 넓이를 쓰기 쉽다 이거야. 알았죠? 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밑에 예시는 저 방법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 문제라고 지금 요거는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알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보자. 이게 넓이 얘기 끝이야.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내가 말했던 문제 풀다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하나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하나 남았음. 뭐 위치, 속도, 거리. 다음 단어. 이거는 오늘은 문제는 안 풉니다. 문제는 넓이 얘기만 풀 거고 이거는 이제 숙제를 풀기 위한 개념 설명. 자, 우리 위치, 속도, 가속도 했죠?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어는 했죠? 언제? 미분해서 도함수는 3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걸 미분하면 뭘 얻어요? 속도를 얻죠. 속도가 주어지거나 방금 구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러면 미분의 역연산이 뭐야? 적분이잖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얻겠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얻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어떤 함수를 제공하겠어? 당연히 속도를 주겠지. 적분으로 위치 물어볼 거고 미분으로 가속도 물어보려고. 맞지? 맞지? 물론 뭐 위치를 주고 미분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V를 주는 경우가 제일 많겠지? 맞죠? 자, 그럼 어쨌든 가속도를 주고 속도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 물어보는 문제로 가볼 건데 자, 여기서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적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적분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부정적분, 하나는 정적분. 근데 이상하게도 교과서는 뭐만 쓴다? 정적분만 쓸 거야. 정적분만 쓸 거야. 근데 나는 부정적분을 자꾸 쓸 거다. 왜? 부정적이 더 빨라.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써도 된다. 알았음? 서술에서 나오면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돼.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어. 알았죠? 물어볼 리도 없겠지만. 자, 그러면 가자. 속도라는 함수 VT겠죠? 속도가 주어져 있었어. VT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뭐 하면 부정적분을 해주면 나오는 게 뭐겠어? 당연히 위치겠지. 알았죠? 대신에 이것만 기억하자. 뭐?
진짜 찐 위치일까? 아니. 누구? 적분 상수는 고민해야지. 그때 부정적분을 할 때 나오는 적분 상수가 바로 뭐다? 처음의 위치. 제일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거 있잖아. 3인 곳을 출발하여 라는 곳이 있거든. 지면으로부터 10m만큼 높이에 떨어져 있는 높이에서 쏘아 올린 공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10일 거 아니야. 지면에서 10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맞죠? 그 처음 위치가 적분 상수다. 다시 적분 상수가 처음 위치다라는 것만 알고 부정적분 쓰면 돼. 알았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로 가보자. 자, 간다. 속도가 주어져 있었어. 근데 뭐 해보겠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보겠대. 그럼 이놈의 의미는 뭘까? V를 적분했으니까 X가 되기는 해. 맞지? 근데 X, B 빼기 XA 아니야? 맞죠? 그럼 뭐야? T가 A부터 B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변위, 다른 말로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는 거야. 알았음?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정적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치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속도를 적분을 할 거야. 앞에를 좀 대자. 속도를 적분을 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속도까지만 쓰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구하려는 t일 때까지. 맞지? 이거야? 틀렸죠. 왜요? 이거는 출발 후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시각까지의 위치의 변화량만 나왔잖아. 그래서 뭐 한다? 앞에다가 너희들이 직접 처음 위치를 더해주게 될 거야. 알았음? 직접 더하는 거다 이거는.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안 한다고. 우리가 직접 더하는 거다. 알았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실수하기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부정적분을 많이 쓰는 편이야 일부러. 알았지? 너희들이 실수 방지하려고. 왜? 적분상수는 방금 말했듯이 계속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적분상수 뭐지? 라면서. 습관적으로 0을 쓰진 않을 거라고. 알겠죠? 그때 적분상수는 처음 위치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구할 때는 처음 위치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더하고 그것만 설명하면 위치, 속도, 거리 끝이야. 알았나? 알았나? 거리에 대해서는 숙제로 넘길게요. 위치와 좀 다른 거리에 대해서. 끝.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번호 몇 개 써줄 테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저기 풀이할 때는 이거 지울 거다. 그래서 쓸 사람들 먼저 써. 번호 옮겨 쓰려고 좀 이따가. 1309번부터 풀고 계세요. 야, 근데 잠깐만. 6문제를 못 풀겠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가 시간이 조금 적네? 한 15분 차이로 적네? 올트건이 딱 30분부터 풀이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기분은 빼자. 9번 빼. 14번 하나 일단 푸세요. 52, 72? 52만 하자. 72는 써놓을 건데 이거는 풀이가 아니라 설명하려고 쓰는 거라서 패스해, 너희들은. 86, 106. 여기까지. 이것도 설명. 저 세 문제만 푸세요, 왼쪽 세 개. 알았죠? 5분 뒤에 딱 풀이 시작할게요. 14번은 뭐다? 1대2 대칭성 살린다. 1대2라는 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2라는 넓이를 절반으로 쪼개면 1대1인 거지. 뭐 여기. 그래서 여기가 2잖아.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다지. 그래서 뭐다? A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를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뭐다? 0이다. 알았죠? 그 문제고요. 52번으로 가볼 건데 그 전에 72번부터 보고 싶음. 뭐냐면 자 72번은 그냥 유형으로 설명할게. 이건 뭐다? 자 거기 들어봐요. 방금 문제는 이게 1대2였지. 그지? 근데 이 유형 11번은 있잖아. 이 안에
1대 1의 문제가 있다. 알았음? 자, 두 개는 완전 달라요. 1대 2였던 얘는 어디? 축까지 0부터 축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다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뭐다?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하면 0이다야. 그래서 저 알파를 찾아주세요, 야 보통. 자, 그래서 지운다잉. 그래서 여기서 뭘 기억하냐면은 마플 시너지에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얘가 알파면 얘는 3알파야. 외워두면 편해. 옛날엔 나 이거 안 썼었음. 근데 내가 이제 교재를 마플 시너지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나도 그냥 이제 알려줘 버리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가 2알파니까 이게 3알파가 된다고. 알았음? 그래서 이거 나와 있으니까 외워두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데? 원래는 알파, 베타로 잡아서 fx를 a, x-알파, x-베타 꼴로 써. 그래서 0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다를 쓰면은 베타는 3알파가 나올 거다. 아마. 알았죠? 그래서 그걸 미리 공식화 해놓은 거니까 외워두세요. 아예. 알았음?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된다. 알았지? 알았지? 72번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반에서 풀었던 거라서 그걸 이제 쓰면은 이 함수씩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았음? 그걸 그냥 연습을 했던 거고 그 월터반은 우리 반은 이제 숙제로 풀겠지. 자, 52번으로 옵니다. 52번은 내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녀석의 넓이가 27이라고 할 때 이거 너희들의 책에는 색칠 잘 돼 있으니까 색칠된 거 보고 결국 뭐 한다? 진짜 찐으로 이 넓이를 구해서 27이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또는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좀 쉽게 생각한다거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여기를 찾아. A겠지? 0부터 A까지는 직선 빼기 곡선 적분하고 또 여기를 또 찾아. 뭐 나오냐? 몰라 뭐 나온다 치자. 그때 뭐 해요? A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빼기 곡선을 적분하면은 또 얼마다. 뭐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서 27이다. 식을 세우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거는 이거랑 이걸 보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넓이는 뭐다? 이렇게 생긴 넓이에서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2번 빼면 되는 거야. 그때 얘도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왜? 얘는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얘는 2차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야. 넓이 공식을. 인테그럴을 쓰지 말고. 알았죠? 그걸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52번은. 알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2개 하러 가자. 86번과 1406번인데 86번 이거는 뭐야? 아까 했던 얘기죠. 뭐야? 3차 함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1,2라는 점에서 그리는 접선 그리고 곡선을 둘러싸는 거. 그냥 3차 함수의 정확한 개형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12분의 절대값 A,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공식을 쓰면 되거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딱 2가지다. 하나는 지금 이거. 넓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라는 거 인지하는 거. 2번째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찾아볼까? 그럼 뭐야? 미분에서 1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4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게 되면은 뭐야? y는 4x 1 넣어주면 2 나오게 마이너스 1 붙여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뭐 한다? 우리는 교점과 교점을 찾아서 알파 베타 찾아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을 써야 되니까 그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둘이 뭐 하겠어?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이게 0 되는 걸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넣으면 0 되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2번째 설명하고 싶었던 거다. 왜 뭐 넣어서 0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왜? 여기가 1이잖아. 접점의 x좌표가 1이었잖아. 1로 당연히 조립제법 2번 될 수밖에 없거든. 알았음? 어? 어? 아, 플러스이구나. 놀래라.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른 한 곳은 마이너스인 거야. 지금 그림이 반대로 그려졌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12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는 1. 베타마이너스 알파는 3. 4승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끝.
4분의 27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답이 2번. 자, 마지막 1406번. 자, 요 문제는요. 아유, 시간이 애매하네. 보자마자 사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1406번을 가지고 풀이하지 말고 1403번으로 갈게. 알았죠?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은 7이야. 2번. 알았음? 그게 나중엔 너희들도 나와야 된다. 알았지? 잘 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문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설명하자. 보여 들어봐요. 뭐냐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였던 거 있지. 뭐 A부터 B까지 fx, dx 이거 있지. 뭐 여기가 A, B, F일 때. 자, fx가 뭐야? 결국은 뭐예요? y좌표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미적분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짝만 얘기를 할 건데 수투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를 받아들이면 되고 미적분은 아 곧 배우겠구나가 되겠지. 실제 이 인테그럴 정적분은요 이들이 살짝 곱한 거야. 뭐냐면 얘는 dx, x 방향으로의 아주 작은 간격 dx, 델타 x의 리미트거든. 그 0에 아주 가까운 간격 가로의 길이야. y는 세로의 길이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인테그럴로 쌓아나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y좌표, 사각형, y좌표, 사각형, y좌표,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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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근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보이게 했지 실제는 거의 0에 근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가로의 길이가 0인 사각형이 아니라 선분의 길이들을 막 쌓아서 넓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y좌표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부터 b까지 쌓아나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요 녀석은 방금 저거랑 똑같아.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테그럴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를 잘 봐. 1부터 4까지인데 gx가 뭐냐? f 인버스 x지. 그럼 g 대신 f 인버스 써도 되지. 근데 여기서 x가 아니라 y라고 생각해. 우리 최근에 참고지에서도 나왔었는데 1부터 2까지를 접근을 할 거면 fx를 접근을 하나 fy를 접근하나 ft를 접근을 하나 다 똑같아. 맞죠? 그래서 그냥 y로 바꿔본 것 뿐임. 그때 잘 봐. 얘는 y고 얘를 x로 두면 있잖아. 어떤 함수 fx가 있었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증가만 하겠지. 초계책에서 양수라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어. 그때 이 녀석은 1부터 2까지 접근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y좌표를 구해봐. 알아서 1과 4가 나와 있었을 거거든. 얘는 뭐다? x좌표를 즉 x방향으로의 선분의 길이를 y축의 방향으로 쌓아나가는 거야. 얘네들은 y좌표를 y방향으로의 선분의 길이를 x축 방향으로 1부터 2까지 쌓아나간 거고. 그래서 사각형 8에서 1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뺀 거예요 라고 바로 풀 수 있음. 오케이? 그러면은 1406번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a 플러스 1 곱하기 fa 플러스 1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은 23입니다가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라고. 알았니? 요 정도만 봐줄 줄 알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403번 요거 가지고 너희들이 왜 보자마자 저게 나온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 알았지? 끝. 결론은 되게 쉬운 거였어. 알았음? 이렇게 할 줄 알면은 해설지처럼 평행이동, 대칭이동막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6번 가지고. 알았죠? 잘 가요.